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저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른바 이제 좌파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인데요. 그 사람들의 소신 발언을 볼 때마다 뭐 문재인 때뿐만 아니라 MB 때도 한창 이제 그 광우병 거기 있었을 때 웹툰 작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무슨 뭐 잡스러운 연예인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소신 발언이랍시고 막 떠들어댔죠.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배우로서 막 그 저기 연기를 하겠다 이러면 똑같이 뭐 저도 욕을 먹겠죠. 야, 니 뭐 한다고 무슨 뭐 네가 뭐 저기 연기를 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 성대모사도 제대로 못 하고 뭐 은연중에 제가 이제 뭐 얘기하면서 성대모사 가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 성대모사인지 그게 뭐 성재준이가 하는 얘기인지 아무도 그 구분도 못 합니다. 제가 그냥 뭐 주제 넘게 나서 가지고 그런 거 하겠다라고 한다면 욕 먹겠죠. 아니,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 그리고 뭐 탤런트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직업이 그래가지고 무슨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떠들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파급력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인기가 뭐 많다 보니까 파급력이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강남 좌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소신 발언하면 자기가 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완전 꼴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깨진 대가리가 깨진 그냥 시민들로 보이는데 뭔가 그냥 멋들어진 얘기 해주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난민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막 떠들대든지 뭐 자연 문제, 뭐 친환경 문제 뭐 이런 얘기 해보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쥐뿔 모르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인지도 자기의 뭔가 좀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떠드는 게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난 뒤에는 워낙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막 발달이 되다 보니까 욕을 먹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더니만 또 최근 들어가지고 대선 시즌이 되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시즌이 되니 그때부터 또 스멀스멀 또 막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경규 씨가 과거 예능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이경규 씨가 또 소신 발언했다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뭐 개그맨으로서는 최장기간 지금 이제 그렇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뭐 이거를 묻는 거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뭐라고 합니까? 예능에서 롱런하는 비결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마라. 야, 저는 이 말이 진짜 뭐라고 할까? 이게 꼭 뭐 저기 좌파 연예인들이 됐거나 소신발언하는 연예인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먼저 우리보다 뭐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경규 씨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 이경규 씨보다 한참 이제 그 젊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 말을 갖다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대지 마라.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고 또 특히나 지가 뭔가를 좀 뭐 이뤄냈다 뭔가를 좀 내가 뭔가 해냈다라고 생각할수록 나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지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 야, 나 막 스카이 나왔어, 막 이래가지고 거기 막 어깨 막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연예인들 같은 거 나 돈 좀 벌어, 나 인기 좀 있어 이러면은 지가 막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나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메타인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자기의 성과, 한 줌도 안 되는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여기에 취해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경규 씨가 딱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사회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사실상 물론 이제 뭐 예능 방송이다 보니까 깊게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나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저건 거예요. 나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딸리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해 가지고 쥐뿔도 모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층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편협하게 보다 보니까 자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자기 모순의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또 유명한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자우림.
이제는 우리가 자우림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좌우림이라고 부르죠. 딱 그냥 편협한 자기의 생각. 나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게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다층적으로 봐야 나대지 않게 되는 것인데 자오린 씨는 불행하게도 나댔었죠. 뭐라고 했었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가지고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맥락도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오린 씨 같은 경우도 한참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기성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숟가락 좀 얹어가지고 나도 깨시민이야 이러고 싶었나 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후쿠시마 방류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냥 뭐에 불과한 것이다? 선동질에 불과한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실상 후쿠시마 방류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저기 뭡니까? 그 이제 방사능과 관련된 문제. 그 방사능의 수치 정도가 지금 제가 있는 공간보다도 방사능 수치가 낮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같은 경우는 여기 조명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 뭐 있는데 저기 지금 LED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사능이 나옵니다. 이 공간에 있는 방사능 수치가 사실상 후쿠시마에서 나오게 되는 방사능의 수치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뭐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타들어가면서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알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딱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나대다 보니까 자기 모순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본에 나왔던 게 뭐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막 맛있어가지고 막 환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트 뿅뿅 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도 무슨 뭐 콘서트를 위해 가지고 일본에 방문해 있다가 딱 저렇게 저기 좌우림 씨가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저는 이런 그 두 가지의 지혜, 나대지 말자라는 것은 다른 또 두 번째 지혜라면 뭐라는 거겠습니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자, 항상 자기 객관화가 되자. 요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경규 씨처럼 저렇게 롱런하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객관화가 있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에서 원래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난 삼아 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소신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경규 씨도 최근에 축구협회장 누구냐? 축구협회장 뭐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신 발언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축구 선수니까 그때는 뭐 한마디 했다. 그 이제 그 김영찬 선수가 자기 이제 그 사위거든요. 과거에도 이경규 씨가 이런 식의 지혜에 대해 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뭐다? 인생에서 중요한 45년 동안 구설수 하나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다? 나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예인이면 공인이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예인은 그냥 뭐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이 바뀌는데 거기에 합류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경규 씨의 지혜입니다. 자기 객관화, 나대지 말자.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겸손함. 미국의 이제 그 개그맨 중에 리키 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그 오스카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중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강연할 위치에 있지 않다. 실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당신들 대부분이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하는 이상한 꼬맹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수상한다면 무대에 올라서 상 받고 에이전트와 신께 감사드리고 그래 한다면 그냥 좀 꺼져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국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막 수상식 그냥 받으러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하고 환경 얘기하고 이런 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그게 심한 게 문제인 것이지. 저는 이번에 이경규 씨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 나대 가지고 논란을 자기가 만들었던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 듣는다 해서 정신을 차릴 위인이었으면 진작에 차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야 뭐 귀 막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한테도 우리 삶에도 이경규 씨의 이번 얘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대지 말자. 이 얘기는 뭐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해진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